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지금은 2024년 3월 9일인데요. 최근에 갑자기 프리미엄 반다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약을 받았지만 아마도 물량이 적었던 것 같죠? 순식간에 동이 났었던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뭐 거대한 녀석에 뭐 큰 물건이 막 합체는 하는데 가격은 30만 원대. 무슨 SD가 이렇게 비싸? 같은 소리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고 해서 이참에 요 타이밍에 지난번 휘라강 강좌를 했던 것처럼 초기갑신 건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네, 오늘의 내용은 자 SD백과 초기갑신 건제네시스입니다. 네, 요거를 네, 괜찮죠? 여러분 창을 조금만 더 여기로 옮길게요. 네, 이러면 안 가릴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일단은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갈 겁니다. 가볍게 간다고 하지만 제 강좌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길이는 짧진 않을 거예요. 그 점은 양해 말씀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오늘 강좌의 목표는 이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라는 게 어디에 나오고 뭐 어떤 엔지만 가볍게 전달하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러스트는 기존에 있던 원조 시리즈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림체입니다. 이치고상이란 분이 매번 그리시는 거고요. 밑에 있는 보면은 아래에 있는 건제네시스를 위에 있는 엘가이아와 카오스가이아가 서로 내가 탈 거야! 라면서 싸우고 있죠. 사실 요 밑에는 번역을 안 달았는데 이요 도찌데모라고 써 있습니다. 괜찮아 어느 쪽이든 이라고 써 있는 건데 자 과연 이둘은 왜 싸우고 있고 아래 몸통은 누가 해도 괜찮냐? 라고 하는지 자, 요 내용도 한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건 제네시스들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아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번에 예약을 받고 있는 버전이죠. 그 얘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건 제네시스 뭘까요? 네. 자, 건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SD 건담 외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SD 건담 월드에는 이제 전국전, 외전, 그다음 뭐 쥐암즈 같은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 중에 기사를 중심으로 하는 판타지 세계관이 외전이라는 것이고요. 이 외전에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초기 사부작, 지크지온 원타의 기사, 이른바 지크지온 편, 라크로아 용사가 해당하는 지크지온 편, 원타의 기사, 성기병 이야기, 기갑신 전설이라는 네 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편인 기갑신 전설에서 등장을 해서 그 뒤로도 여러 시리즈에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딱 보시면 뭐 한떡대 하죠. 덩치도 크고 뭔가 막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자, 먼저 SD 건담 외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D 건담 외전이라는 이 판타지와 마법과 기사와 몬스터가 있는 이 세계관이 어느 정도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보통 이제 맨 처음이 되는 이 지크지온 편, 원타이 기사 편, 성기병 이야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갑신 전설이라는 4부작을 엮어서 SD 건담 외전이라고 말하고요. 그 뒤에 이어진 신 SD 건담 외전이라고 해서 새로운이라고 붙은 시리즈가 나이트 건담 이야기, 황금 신화, 가보투 신전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카드다스 컴플리트 박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에 나왔던 카드다스들을 복각을 해서 하나의 박스로 판매하는 형태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다행히도 잘 팔렸어요. 네, 외전 팬들이 정말 열심히 사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정말 잘 나가면서 이 뒤를 이어서 신약 SD 건담 외전
신약,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에서 구약, 신약 할 때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의 신약 SD 건담 외전이라는 타이틀로 발매 순서는 아니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창세 초룡담, 기사왕 이야기, 신세 성탄 전설, 구세기사 전승, 구세기사 전승 EX까지 네, 이런 시리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리즈들 중에서 건제네시스는 맨 처음이 되는 이 기갑신 전설에서 나왔던 친구인데요. 요거를 잠깐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창세 초령담에서 시작해서 기사왕 이야기가 과거 얘기를 다루고 있고 지크지온 편, 원타의 기사 편, 성기병 이야기, 기갑신 전설, 그다음에 나이트 건담 이야기, 황금 신화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다가 이 황금 신화와 개투신 전기, 이른바 갑오투신 전기 사이의 이야기를 또 창세 초령담의 후반부에서 좀 그려주고 있었고요. 그 뒤에 신세 성탄 전설이 나오고 구세기사 전승과 구세기사 전승 EX의 과정으로 스토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 중에서 건제네시스는 그러면 어디 등장을 하느냐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기갑신 전설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1993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을 보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었던 나이트 건담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네. 기갑신 전설에서는 이제 주인공이었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이트 건담 이야기와 황금 신화에서는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이트 건담 이야기에서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황금 신화 편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먼 이야기 아니요, 얘네들은 전부 만화도 있긴 있습니다. 황금 신화까지는 만화도 있는데요. 대부분 카드 다 씁니다. 네. 카드로 스토리가 전개가 됐고 다만 같은 종류의 만화도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전개된 신약 SD 건담 외전의 신세 성탄 전설에서는 오랜만에 다시 주인공급으로 올라옵니다. 예. 기갑신 전설의 주인공이었던 친구들이 다시 메인이 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신세 성탄 전설에서는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2017년이잖아요. 2017년이라 발바토스, 그러니까 철혈의 오펜스가 이미 방영한 이후였기 때문에 철혈의 오펜스 캐릭터들하고 이제 조인이 돼서 새롭게 전개가 되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4개의 작품에 등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그냥 뭐 보면 되는데 뭐 기병, 뭐 기갑신, 일단 기갑신이라고 불리죠. 초기갑신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초는 뭐 이제 초사이어인의 초 같은 거니까 일단 내버려둔다 치더라도 기갑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SD 건담 외전에 등장하는 독특한 개념인 기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병 나 알아요. 말 타고 싸우는 병사잖아요. 그 기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병의 기자는 승마할 때의 기가 아니라 그 기계라고 할 때 기입니다. 즉 기계병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기병이라는 것은 S건담 외전 세 번째 이야기인 성기병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탑승형 병기입니다. 특히 그 성기병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다바드 왕국이 이 기병 제조 기술로 아주 유명한데요. 자, 왼쪽을 보면 이제 잡기병 무아루지라는 녀석인데 잘 보시면 좀 확대해 드릴까요? 네, 확대해 봐 드리면 자, 이 거대한 짐처럼 생긴 게 기병이고요. 그 안에 짐이 타고 있죠. 요 병사 짐, 이게 일반적인 사람 사이즈인 겁니다. 병사 짐이 있고 안에 조종사 짐이 타서 이 로봇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는 MS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얘네들도 사람인 거죠. 생명체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생명체고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로봇을 타는 거죠. 즉, 이 친구들은 짐처럼 생겼지만 사람인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친구도 사람인 거고, 이거는 로봇이다. 이거는 우리 편만 있느냐? 아닙니다. 적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공업용이긴 하지만 공기병 기존 같은 경우에도 이 공업용 기병 안에 자쿠들이 타고 있고요. 여기 역시 잡기병 개구자 같은 경우에도 이
요 잘 보면 이제 자쿠를 뒤집어 놓은 형상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요 안에 이렇게 또 자쿠가 타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좀 고성능 전투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백은 기병, 페가스, 베가스 자논이라고 하는 기체인데요. 예, 백금경이 타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뚜껑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병입니다. 실제로 타서, 그러니까 얘랑 얘는 큼직한 거죠. 그리고 작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병을 타고 싸우는 이야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들 중에서도 또 신급이 만든 전설 속의 기병들도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성기병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 그대로 성기병, 성스러운 기병, 그러니까 건렉스라는 친구고요. 얘는 이제 조종사가 이제 이 버설라이트 건담 GP01 이 친구가 이제 조종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왕가의 계곡에 봉인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동을 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탑승을 합니다. 건렉스도. 예, SDX로 발매된 바가 있죠. 네,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나중에 점점 파워업해서 이렇게 비행형이라든가 나중에 진성기병 건렉스까지 이렇게 파워업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편에도 이렇게 어떤 전설의 병기급들이 있다면 나쁜 쪽도 있겠죠. 반대쪽이 되는 이제 사기병 룬렉스라는 친구도 있어서 요 카로쪼라는 버그 카로쪼가 돼서 나중에 이들이 융합해서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병하고 신들이 만든 기병은 뭐가 다르냐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반 기병은 말 그대로 로봇입니다. 작동을 위해서는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해요. 즉 일정 시간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병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출력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사실 그 놀랍게도 여러분이 타시는 일반 승용차와 F1 차량의 엔진 자체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다만 저희가 승용으로 모는 자동차는 여러 가지 리미터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오래 타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F1은 출력을 있는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즉 한 번 쓰고 엔진을 버려야 될 정도로 혹은 엔진을 완전히 오버홀 해야 될 정도로 그 성능을 다 뽑아 쓰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런 성기병 같은 건 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기병이나 사기병은 신의 힘이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완전 무한은 아닙니다. 즉 에너지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바로 회복이 되는 형태로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미터도 없다시피 하는 거죠. 출력도 훨씬 높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다. 여기 MP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공격력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반 기병이 한 8,000 정도의 공격력을 갖고 있을 때 진성기병 건렉스는 10, 100, 1000만, 10만, 50만 정도의 차이가 크긴 크죠. 8,000 대 50만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특히 이런 신이 만든 이 기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기병은 뭐 사기병인 룬렉스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나중에 성기병 이야기 편을 하게 되면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선택받은 자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몰 수 없어요. 선택받은 자만 몰 수 있고 조종을 하는데도 일단 조종사 본인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까 F1이 딱 좋은 예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물론 힘들지만 자동차 운전 1시간 2시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잖아요. 오히려 차 타고 다니면 살만 찝니다. 뭐 먹으면서 운전하고 앉아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F1 레이서들은 보통 경기 한번 뛰고 나면 그 경기 시간 자체는 2시간 정도죠. 경기 한번 뛰고 나면 뭐 한 3kg에서 많으면 5kg까지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성기병이에요. 알겠는데 그러면 요 제목은 틀렸네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반대입니다. 기병하고 성기병하고 기갑신은 또 어떠냐라고 하면 오늘 얘기할 건 기갑신이죠. 기갑신이라는 건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달의 왕국 셀레네스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드 아카 월드가 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도 달이 있겠죠? 그 달나라 왕국 이름이 셀레네스입니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즉 굳이 말하자면 달이긴 하지만 외계인인 거죠. 네, 달의 초과학으로 만들어진 기병입니다. 즉 신이 만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지만 엄청난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성기병처럼 별도의 에너지 보급이 필요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형태의 기체인 거고요. 특징은 셀레네스 왕족만이 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파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셀레네스 왕족 특유의 뇌파가 있대요. 그 뇌파로 하면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라는 형태입니다. 네. F1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굉장히 덥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긴장이 된다고 하죠. F1 관련돼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거의 뭐 비슷한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갑신인 거죠. 네.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기갑신 어떤 친구인지 좀 더 알아보려면 어쩔 수 없이 첫 등장을 했던 이 기갑신 전설이라고 하는 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막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거라, 정말 너무 길어질 거라 다이제스트만 준비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기갑신 전설 얘기에서 다른 얘기 다 쳐내고 건제네시스와 관련된 부분만 쏙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 정도로 선생님 저는 기갑신 전설 얘기를 다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실 텐데 뭐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분들께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가긴 할 건데 굉장히 안 나가도록 해놨으니까, 최대한 재생이 안 되도록 해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갑신전설 다이제스트입니다. 기갑전설이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갑신전설 첫 번째 얘기입니다. 1편의 제목은 붉은 신비기병입니다. 여기 없는 내용도 좀 추가해 드릴게요. 그 성기병 이야기라는 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지크지온 편은 라크로아 왕국을 중심으로 나이트 건담이 지크지온과 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죠? 이 부분은 풀강의를 했었으니까 펀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강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브리타니아 왕국이라고, 브리타니아가 아니구나. 맞는데? 어쨌든 왕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원탁의 기사 편이라고 해서 킹건담 2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또 한 편이 있었어요. 즉 지쿠지온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브리타니아는 코드기였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중앙 대륙에 해당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바드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바드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지크지온족은 해치웠고 이제 지온족이 아니라 네오지온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네오지온족과 기병을 타고 그다음 성기병을 둘러싸고 싸웠던 이야기가 앞서 성기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한 3년 정도 지난 시간에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작의 이제 주인공들도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다바드 왕국이 하늘에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외곽부터.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전작의 주인공들이죠. 무슨 일이지? 하고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 봤더니 데라주군, 애규왕이라고 하는, 원작의 모티브는 애규 데라즈죠. 군대 이름이 데라주고 왕 이름은 애규입니다. 애규왕이 천공마성 게르니카,
요거예요. 천공마성 게르니카라는 이제 고대의 병기를 부활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다바도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의 기병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쓰러져 있는 나이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 친구는 기억상실인데요. 뭐 뻔하죠. 선생님 또 기억상실이에요? 뭐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네, 기억상실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기억상실인 걸. 네, 기억을 상실하고 있는 이 친구, 왠지 채팅창에 가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화면을 조정해 볼까요? 네, 약간 조금 찌그러지지만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요게 더 나으실 것도 같아요. 네, 요 친구죠. 네, 요 친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저는 제 이름도 잘 모르겠고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외칩니다. 엘가이야! 갑자기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 빨간색 기병이,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병이 확 날아오더니 그 안에 얘가 탑승을 하더니 얘는 하늘을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병 엘가이, 그리고 많은 분들 엘가이아로 읽으신데 엘가이야예요. 야예요. 엘가이아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애입니다. 날아오는 애들을 막 썰고 해치워 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와, 쟨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억을 잃은 이 친구는 이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스테리 나이트 신비기사 네오건담이라고 이름이 붙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신비기병 엘가이아를 소환해서 이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새로 만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 친구는 이제 기억을 잃었습니다만 이 편은 이제 6기갑신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기억은 잃었는데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고 보니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6개의 기갑신을 모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거죠.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누가 6개의 기갑신을 찾으랬어 라는 걸 들은 겁니다. 찾으면 뭐가 되는지도 몰라요. 일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가이아 같은 힘이 더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일단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안에서 이제 그 점술사도 만나서 점도 치고 고대 문헌도 뒤지고 막 이래가지고 있을 법 같은 애들로 이렇게 하나 진행이 나갑니다. 이제 돌아다니게 된 거죠. 주인공들하고 이제 네오 건담이 함께 엘가이아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기갑신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를 데라주군이 계속 방해를 하죠. 아직 이제 기억도 좀 잃었고 미숙한 네오 건담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당연하게도. 네, 당연하게 닥쳐오는데 로즈 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가면을 쓴 기사가 나타나요. 장미의 기사죠. 로즈 나이트. 로즈 나이트가 나타나서 위기에 처할만 하면 샤샤샥 도와주고 가고, 큰일 났어 로즈 나이트가 샤샤샥 도와주고 가고 이럽니다. 턱시도 가면인가? 말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 가면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는 뭐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 친구 정체를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갑신 막 찾아다니는 도중에 하나씩 또 찾기도 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데라주군에서 좀 이제 에이스급들이 옵니다. 에이스급들은 로즈도 나와서 샤샤샥이 안 돼요. 로즈도 나왔는데 샥, 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로즈 나이트가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하면서 이제 가면이 깨지면서 나온 얼굴을 보니까 왠지 네오 건담이랑 닮은 얼굴인 겁니다. 아까 보시면 네오 건담도 이렇게 투구에 이렇게 빨간 선 같은 게 있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요 로즈 나이트의 가면이 깨지니까 요 파랑색 선 같은 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생긴 게 닮았어. 뭐야? 네오 건담이랑 닮게 생긴 애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갑옷이 깨지면서 로즈 나이트는 테라즈군에게 끌려갑니다. 납치돼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 쓰러지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일단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네오, 이 이상은 더 너를 도와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딱 쓰러집니다.
이 얼굴을 본 순간 네오 건담이 나랑 닮은 사람 이러면서 핑 하고 오면서 기억을 되찾아요.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형! 네, 형이에요. 참고로 로즈나이트는 네오 건담의 형입니다. 형 루나 건담인데 오늘은 루나 건담에 대한 얘기는 풀어드리진 않을 거라서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이제 루나 건담까지 이제 잡혀가면서까지 기갑신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갑신인 기간티스까지 이제 깨우게 됩니다. 이제 모든 기갑신 엘가이아를 포함해서 모든 6개의 기갑신을 모았어! 라고 하자 갑자기 또 데라즈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오는데 네, 요건 게임 화면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도 뭔가 검정 물체가 하늘을 슉 날아오는 겁니다. 엘가이아와 똑같이 생긴 동급의 기갑신 카오스 가이아가 등장을 하고요. 카오스 가이아가 외칩니다. 와, 뭐 이렇게 기갑신이여 나에게 오라 뭐 이런 걸 외치더니 기갑신들이 지금까지 분명히 날 따라오던 애들이 제가 더 센 것 같아 하더니 저쪽으로 훅 가서 철컥철컥철컥 합체하더니 네, 암기갑신 건 제노사이더가 됩니다. 건 제노사이더로 탁 합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최초의 합체는 카오스 가이아가 합니다. 네, 카오스 가이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5개가 모여서 합체가 돼서 네, 이렇게 건 제노사이더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운명의 3기사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중간에 내용을 많이 지금 빼먹고 넘어오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올까요? 자, 운명의 3기사라는 친구들은 지난번 성기병 이야기 시절의 주인공이었던 나이트 GP01, 그 다음에 잠시 나쁜 마음을 먹고 지크지온한테 빙의 됐다가 되돌아온 나이트 GP02, 그리고 이들을 계속 지켜봤던 나이트 GP03, 이 3명을 말합니다. 다바드 왕국을 지켜낼 운명을 가진 성스러운 3명의 기사들인 거죠. 참고로 얘네끼리 뭐 반목하고 막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나이트 GP03가 다바드 왕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전설 속에 있던 기병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장갑전차 오키스를 구해옵니다. 나이트 건담 스테이맨인데요. GP03가 아니고 3, 이 장갑전차 오키스를 가져옵니다. 이 장갑전차의 핵심은 뭐냐? 기병하고 맞다이가 됩니다. 기병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기병을 저 오키스로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전설의 무장이었던 거죠. 참고로 이땐 마차였기 때문에 2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데 이 2마리의 말의 이름이 뭘까요? 이 친구의 이름은 덴드로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비움입니다. 덴드로와 비움이 이끄는 나이트 스테이맨이 조종하는 오키스라는 장갑 전차인 거죠. 덴드로 군과 비움 군입니다. 네, 귀엽죠? 덴드로와 비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볼커의 SD 강좌에서 말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볼커의 SD 강좌에서 몇 년 전에 말 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마무스메가 갑자기 인기를 끌었던 그 시점에 말 특집으로 SD 건담 월드에 등장하는 말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덴드로와 비움도 소개를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 3명이 이제 각성을 해서 운명의 3기사로서 각성을 하니까 진정한 모습 장갑전차 뉴 오키스가 됩니다. 네, 얘가 넘어갔네요. 화면을 돌려서 얘가 이제 말이 없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말이 끌어야 됐잖아요. 이제 말이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전차가 됩니다. 요게 뉴 오키스고요. 여기에 이 3명의 용사들이 타고 이게 전차인 줄 알았는데 하늘을 나는 비행 형태로 변형까지 됩니다. 이게 바로 슈퍼 오키스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 제품은 얘가 이걸로 변형이 되거든요. 이제 얘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점점 파워업을 한 거죠. 이렇게 뉴 오키스가 돼서 이제 날아온 거죠. 이렇게 날아온 뉴 오키스와
네, 돌아갑시다. 뉴 오키스에 엘가이아가 타고, 네, 아닙니다. 덴드로와 비움은 나중에 GP01이랑 GP02가 타고 다닙니다. 네, 아니요, 따로 또 써요. 따로 타고 다닙니다. 일단 그래서 슈퍼 오키스 위에 엘가이아가 탑니다. 네, 엘가이아가 타서 건 제노사이더와 싸우는 이야기가 3편 운명의 3기사 이야기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합체했지만 이 둘이 같이 싸우는 합친 AMP가 더 높아서 얘가 이겨요. 카드라스는 보통 이런 식으로 스토리 전개를 합니다. 이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밑에 수치 보면 압니다. 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10만, 1, 10, 100, 1000만, 10만, 22만. 택도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얘가 더 셉니다. 그러나 일단 합체를 깨트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정도로 싸우게 됩니다. 즉 이대로 싸워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네, 요런 식으로 맞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 제노사이드를 일단 쓰러뜨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뭐 디테일한 얘기는 넘어갈게요. 빛의 초기갑신이라는 마지막 편에서 사실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던 건 지크지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크지온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지크지온 마부제, 요 괴수같이 생긴 게 지크지온 마부제거든요. 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다시 제대로 합체한 건 제네시스, 이제 엘가이아를 중심으로 합체한 건 제네시스가 이에 맞서서 싸우는 이야기가 기갑신 전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참고로 합체할 때 명칭은 육신 합체가 아닙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인데 이 기갑신 전설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정식 강좌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는 아주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기갑신 전설까지 가면 일단 등장 인물 수가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뭐 브레멘 마을의 지하에 있는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뭐가 사실 이래서 얘가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건제네시스란 게 뭐야? 말씀드렸죠? 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지구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갑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 이제 첫 등장했던 기갑신인 건데요. 자, 아까부터 외치는 모티프는 육신합체 감마즈 맞습니다. 겉더마즈 이거 맞습니다. 네, 감마즈가 가운데 가이아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합체를 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 가운데 이름도 가이아죠. 네, 엘 가이아죠. 얘는 가이아, 얘는 엘 가이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합체합니다. 합체할 때의 명칭은 휘광합신입니다. 키코가신 휘광합신이라는 이름을 합체를 하게 되고 가운데 기간티스, 주피타리스, 오르페리스, 아쿠에리우스, 머큐리우스 그 다음에 가운데 엘가이아가 들어가서 이제 합체하게 되죠. 네, 네, 휘라왕 할 때 그 휘이긴 합니다. 빛나다 입니다. 먼저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기갑신 엘가이아입니다. 네오 건담의 외침에 따라 소환이 됩니다. 엘가이아 이러면 나옵니다. 네, 쟤네도 6개죠. 전용 무기는 로트 플레레 요 칼 이름이 얘네들은 칼 이름이 다 플레레예요. 플레레라는 원래는 짧은 단검류긴 한데 네,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디펜서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기간티스 안에 들어가는 형태죠. 참고로 원래는 이 기병은 그러니까 엘가이아는 주인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네오 건담이 타는 기체가 아니고 원래대로라면 형 루나 건담이 탑승하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형이 적장자잖아요. 형이 원래 1번 기체를 타고 동생은 다른 걸 타는 건데 일단은 뭐 여기서는 사실 이제 이것도 스토리 얘기하면 좀 긴데 짧게만 말하면 형이 동생을 위해서 타라고 이렇게 빌려준 형태였던 겁니다. 물론 주인공은 기억을 잃어서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기갑신은 기갑신 오르페리스입니다. 참고로 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나무위키에서 뭐 영문 표기 기준으로 뭐 바꾸니 어쩌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 컨텐츠의 영문 표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영문 표기를 억지로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본이 영문이나 라틴어 표기에서 온 거를 일본어로 읽었다 하더라도 가급적 일본어 표기를 최우선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갑신 오르페리스고요. 일단 하얀 수정, 요게 이제 수정입니다. 예, 수정이죠. 하얀 수정의 힘으로 방어막을 치는 능력이 있어요. 네, 방어막을 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어를 핀포인트 바리어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만드는 친구인 건데, 원래는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나온 사막 밑에 있는 지하 도시 블레멘이라는 사막 지하 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수호 석상으로서 이제 숭배를 받던 블레멘의 석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석상이에요. 이 석상 안에 있었는데 주인공 네오가 가니까 이 왕족의 뇌파를 삐빅 확인하더니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저 석상을 깨고 터네이죠. 전용 무기는 요 칼 할루토 플레레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오른팔이 됩니다. 자, 다음은 기갑신 머큐리어스입니다. 예, 불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아바론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 화구가 있고요. 얘는 용암산이었나봐요. 화구 속 용암에 이제 잠들어 있었고, 이 불의 골렘, 불 골렘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불골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역시 주인공을 만나고는 저도 기갑신이었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편이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전용 무기는 요칼 카롤 플레레고 나중에 왼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산 아바론산 호수 밑에 잠들어 있었던 기갑신 아쿠아리우스입니다. 물을 조종하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호수에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내는 수호 고렘, 물의 고렘. 그러니까 얘는 불의 골렘. 아이고, 두 개가 올라갔다. 얘는 불의 골렘, 그다음에 얘는 물의 골렘으로 아바론산에 가까이 오는, 여기 성스러운 산이니까 가까운 산에 가까이 오는 애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뇌파로 잠금 해제 아주 좋은 말입니다. 뇌파로 뾰로롱 하니까 훗! 저는 기갑신 아쿠아리우스였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타납니다. 참고로 요거 되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 눈알도 있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군가가 탑승해서 조종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친구들은 다 주인공이 뇌파로 조종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율 기능이 있고요. 어느 정도 자율 기능은 있지만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뇌파로 조종합니다. 네. 그리고 전용 무기는 브라우 플레레라는 거고 나중에 오른발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갑신 주피터리스입니다. 식물을 조종하는 힘을 갖고 있고요. 사실 맨 처음 등장했을 때는 주인공의 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맨 처음 발견된 기갑신이기도 하고요. 데라즈군에게 발견돼서 개조가 돼갖고 죽음의 기병이죠. 사기병 시키헤이, 사기병 에빌 섀도우로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민우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뉴타입 어떻게 보면 판넬 같은 거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기병 에빌 섀도우가 돼서 초반에 주인공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그러다가 언제나처럼 보이다시피 SD 건담 계열의 어떤 그 요선 표현을 하면 국룰입니다. 정해진 룰처럼 요 마스크 같이 생긴 게 항상 세뇌 도구예요. 이거를 엘가이아가 팍 깨지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갑신 주피터리스가 됩니다. 전용 무기는 요 칼 베르데 플레레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왼팔이 됩니다. 왜요? 얘는 착하게 생겼다고 해줘요. 얘는 그렇고 어쨌든 적게 기병으로서 사용이 되다가 이제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얼마나 착합니까? 보통은 일십 백천만 십만, 일십 백천만 십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적으로 있다가 우리 편이 되면 약해지는데, 얘는 우리 편이 됐는데 더 강해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착한 녀석입니다. 네. 보통은
적군이다가 우리 편 되면 약해진다라는 클리셰가 없는 훌륭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기갑신 기간티스입니다. 네, 대지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남해, 그러니까 남쪽 바다, 그냥 남쪽 바다, 우리나라 남해가 아니라 남쪽 바다의 먼 어떤 무인도에 한 동굴 안에 잠들어 있었고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루나 건담 잡혀가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딱 깨웠더니 깨어나자마자 카오스 가이아가 와서 일로 와, 네 하고 바로 빼앗겼습니다. 얘는 이제 칼이 아니라 창이 무기이기 때문에 슈발츠 자벨로라고 불리는 이 창을 무기로 하고 있고요. 몸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 기갑신들이고, 이들을 가져갔던 그림자 기갑신, 영 기갑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오스 가이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쁜 놈들이 만든 거니까 부정한 에너지를 막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엘가이아와 일단 동등한 힘을 가진 기갑신입니다. 하늘도 날고. 그런데 얘는 뭘로 만들었냐면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또 하나의 기갑신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알테이아라고 하는 기갑신이 있는데 부서져 있었거든요. 그 부속을 데라주군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부정한 기운을 쏟아 부어서 다시 엘가이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낸 것이 카오스 가이아입니다. 즉 말하자면 얘는 원본 기갑신을 마개조 해가지고 새로 만든 녀석이죠. 얘를 정체불명의 가면의 기사가 조종을 하게 되고, 오자마자 이제 모든 것들을 아까 기갑신들을 다 뺏어서 이제 건 제노사이더로 됐던 것이죠. 전용 무기는 다크니스 플레레고요. 참고로 저 가면의 기사가 아까 봤던 장미 기사입니다. 장미 기사가 잡혀가서 세뇌를 당해가지고 가면의 기사가 되고, 그 사실은 이제 그 루나 건담으로서 월간 기사 루나 건담으로서 카오스 가이아를 몰죠. 그러니까 형의 뇌파와 동생의 뇌파가 있는데 형이 뇌파가 더 센 거니까 적장자인 거지. 얘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야, 형하고 동생인데 누구야? 그랬더니 야, 형하고 동생이 우리를 같이 불러. 근데 저희는 저기 죄송한데 세자전화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희를 다 깨워줬잖아. 예, 왕자님 알겠는데요. 저분은 세자전하신데요. 이러고 간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능력 차이도 이때 아직 미숙했던 네오에 비해선 루나 건담이 더 강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오와 루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깊게 하진 않아서 좀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좀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웠고 뭐 전투 중에 파괴는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오스 가이아를 중심으로 합체된 것이 암 기갑신 건 제노사이더고요. 네, 카오스 가이아를 중심으로 6개의 기갑신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머리하고 요 가슴 부위에 흉부에 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아까 슈퍼 오키스를 탄 엘가이아에 의해서 일단 쓰러집니다. 정확히는 안에 있는 카오스 가이아를 물리친 거죠. 이 자체를 물리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입니다. 이젠 정말 제대로 엘가이아를 중심으로 6대의 기갑신이 합체한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휘광합신, 키코가신이라는 구호로 하나가 됩니다. 즉 네오가 엘가이아 그래서 엘가이아를 타고요. 엘가이아를 탄 상태에서 기코가신 이러면 이제 하나가 돼서 합체가 되는 거죠. 바로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이 모습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합체되는 게 맞는 모습이고, 아까 보셨던 건 제노사이더가 좀 잘못된 모습인 거죠. 바이캄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마제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신 거고. 자, 그리고 합체 시에는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지는데요. 아마 요 모습 일러스트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얼굴에 마스크가 없이 엘가이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최종 결전 사양입니다. 최종 결전 때에 그
그 높아진 투기 때문에 마스크가 팡 깨져 나가면서 엘가이아의 맨 얼굴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투 씬은 그래서 이 마스크는 깨졌고요.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뭐랄까 약간 마이트가인 최종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엘가이아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개가 끝나면 좋은데, 자, 게임 화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이 게임 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저는 이 게임을 실제로 데모만 조금 해본 적이 있고 실제로 해볼 수는 없었는데, 이 니코동에 이거 플레이를 다 녹화해서 올리신 분이 계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 목소리가 일본 분이십니다. 당연하게도 목소리가 좀 섞여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의 일부분을 좀 따왔습니다. 네, 그 이 지크지원 마부제를 앞에 두고 기갑신들이여 와라 합체다 이런 대사를 치죠. 신비기사 네오 건담이. 자, 지금부터 그 요 게임 속에서 나왔던 건 제네시스 합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갈지 모르겠네. 자, 기간티스가 먼저 변형하고요. 다음에 아쿠아리우스.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임인지. 다음에 머큐리어스. 네. 이 정도만 해도 좋죠. 오르페리스. 네. 다음에 주피트리스. 아, 이 정도 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엘가이아. 네, 요렇게 돼서 눈에 들어오면서 나왔습니다. 건 제네시스. 요렇게 합체를 합니다. 네. 요런 장면도 있었어요. 네, 요런 식으로 합체하니까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고디안이나 바이캄프 스타일의 합체는 아닙니다. 아까 그 그림은 팬메이드로 그려진 그림이라 그렇게 그리셨던 거고. 여튼 뭐 여기까지 소개하면 되지만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죠? 기갑신 알테이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네오가 지상으로 도망칠 때, 요 얘기를 사실 안 해드리긴 했는데, 실은 얘네가 왜 기억 상실이 됐냐면, 사실 이 친구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일단은 인간들은 아닙니다. 말하는 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나이 계산법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스타드 아카 월드 이전에, 스타드 아카 월드가 제대로 좀 이렇게 발전하기 이전에, 치매는 아니고요. 이전에 달나라의 달도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자연이 있는 약간 그랑조 설정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시기도 비슷하고 그렇긴 한데 굉장히 풍요로운 마을이었으나 사악한 존재들 나중에 이제 철혈의 오르펜스랑 섞이면 그 설정이 잡히면서 갸라르호른 제국이 이제 달의 왕국 세레네스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전투를 하다가 달은 이제 피폐해졌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왕자를 탈출시키는데 형은 엘가이아를 태우고 동생은 알테이아를 태워서 이제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중에 엘가이아는 잘 내려갔는데 알테이아가 공격을 받고 파괴가 됩니다. 네오는 이걸 타고 떨어졌던 거고요. 네, 네 철화단 에스건다 월드 세계관에선 달나라 사람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상으로 도망칠 때 탑승했던 7번째 기갑신입니다. 존재하는 거고요. 내려왔는데 지상 나카시에 크게 파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상처 입은 네오 건담을 치료하기 위해서 형 루나 건담이 알테이아의 자네는 냅두고 네오는 꺼내서 그 천공마성 게르니카에다가 이렇게 재워 오랜 시간 동면을 시켜놨던 거죠. 그게 이제 데라즈군이
게르니카를 손에 넣으면서 동면을 깼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형도 엘가이아를 얘한테 넘겨주고 뭐 루나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크게 파괴되어 있던 걸 데라주군이 발견하게 되고 카오스 가이아로 개조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아까 보셨던 네,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네, 저 파츠들을 가져다가 네, 이렇게 만든 게 되는 거죠. 루나요, 루나. 아, 루나. 형이 그 달나라가 루죠. 루나, 루나. 네, 루나 건담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일곱 번째는 그럼 뭐냐? 네. 당연히 합체가 됩니다. 초기갑신 건제네시스 파이널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개의 기갑신이 모두 하나가 된 모습이고요. 알테이아가 등 쪽에 합체해서 날개가 됩니다. 네. 잘 보시면 여기 알테이아의 머리가 보이죠? 네, 알테이아의 머리가 보이실 거고 아이고,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네. 작중에는 아직 등장한 적은 없고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 화면으로 넣는 걸 깜빡했는데 화면에 나오죠? 최근에 관련한 설정 자료가 트위터에 공개된 게 있었습니다. 이 알테이아가 또 이렇게는 머리 쪽에 탑승하는 걸로 가슴이 아니라 머리 쪽에 탑승하는 걸로 돼 있고 요런 식으로 예, 뭐 팔다리를 피면 요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팔다리랑 날개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뒤에서 합체를 한다. 네. 이렇게 합체를 한다라는 식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 모양도 바뀌죠.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것도 바뀌어 있습니다. 날개만 붙은 게 아니라 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렇게 모여있던 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중에 등장한 적은 없고요. 카드다스 일러스트로만 그리고 현재는 설정으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올 것 같아요. 제품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갑신 여기 앞으로 들어가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갑신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쭉 기갑신 전설에 나왔던 혹은 이제 있었던 친구들인 거고 이 건제네시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자, 먼저 나이트 건담 이야기에서는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초기갑신 G 건 제네시스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보면 기존의 건제네시스 어깨에 뭔가 덴드로비움 같은 게 붙어 있죠? 바로 슈퍼 오키스입니다. 슈퍼 오키스와 일체화된 모습인데 기존에 나온 원조 슈퍼 오키스는 건제네시스에 합체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잘 보면 비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 오키스의 파츠가 그대로 붙은 느낌이 아니라 형태가 좀 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전용으로 따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인데 어쨌든 엘가이아가 탔던 슈퍼 오키스를 장갑처럼 끼고 슈퍼 오키스의 그 목 부분으로 빈포를 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기갑신 G 건 제네시스라는 형태고요. 다만 얘는 안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페리얼 드래곤 SR이 후반부에 주인공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소환한 거기 때문에 조종사는 없고 나이트 건담 이야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은 황금신화인데요. 황금신화 편에서는 엘가이아가 파워업합니다. 건제네시스는 등장하지 않고 요거는 네, 네오 건담이 타고 있는 건데 네오 건담이 탄 엘가이아가 나오는데 오렌잠에서 깨어나 셔플 기사단의 힘을 얻어서 파워업한 기갑신 로드 엘가이아가 등장을 합니다. 네, 기갑신 로드 엘가이아고요. 보시면 여기 스페이드 마크가 있죠. 셔플 기사단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각건담입니다. 황금신화의 내용이 각건담 베이스라 네, 각건담의 셔플 동맹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페이드 아치라고 하는 이 활을 들고 싸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역시 주인공들을 돕기 위해 나온 거고요. 이 셔플 기사단이라는 거는 스페리얼 드래곤이 그간 세상을 구했던 용자들의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런 말하자면 자기 전용 친위대 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거기서
기갑신 로드 엘가이아가 등장을 합니다. 엘가이아의 파워 버전이죠. 자, 여기까지 등장하고 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신약 SD 건담 외전 신세성탄 전설에 다시 한번 네오 건담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서 주인공급으로 등장을 하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모습은 이제 로드 엘가이아에서 그냥 엘가이아로 돌아왔죠. 기갑신 엘가이아 위드 갓소드 형태입니다. 아까 황금 신화의 마지막에 있었던 태양기사 갓이 나중에 이제 스페리올 드래곤의 인정을 받아서 황금혼의 수호신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급으로 이제 버전업 하게 되는데 이 태양기사 갓의 힘인 이 갓소드, 이 금색 칼이죠. 이 갓소드의 힘을 빌려서 일단 적을 해치우기 위해서 엘가이아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가이아는 스페리올 드래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나라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황금혼 자체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갓소드로 우와 휘두르고 그 힘을 받아낼 힘이 없어서 그냥 스스로 파괴가 됩니다. 이 부분 박살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자, 본래 들고 있던 칼이랑 다른 겁니다. 이 갓소드라고 요 태양기사 갓 여기 있죠? 은근슬쩍 갓이 있죠? 갓이 검을 줬고 이 검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네, 이 힘이 역류해서 네, 오히려 엘가이아가 박살나게 됩니다. 네, 와장창이죠. 말하자면 정말 너무 거대한 힘을 쓰고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럼 엘가이아가 리타이어인가요? 라고 생각했더니 부활합니다. 기갑신 엘가이아 R 리페어일까요? 리페어라고 부르진 않는데 일단 R입니다. 특별히 부르는 표기가 없을 땐 R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황금혼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괴되었던 엘가이아가 5기갑신,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아까 건제네시스를 구성하던 5기갑신들의 엘레멘탈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자연을 조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쫙 그 고장난 엘가이아한테 막 이렇게 주니까 캡틴 플래닛인가? 땅불바람 물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지? 땅, 불, 물, 식물, 수정. 수정이 좀 튀긴 하는데 이 5가지 엘레멘탈 힘을 모아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금혼의 힘을 받아서 깨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황금혼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골드 스피릿츠 황금혼까지 받아들여서 그 모습이 변화하고 더욱 파워업하면서 이제 갓소드와 요 뒤에 있는 요 이펙트도 태양기사 갓의 이펙트거든요. 이것과 황금혼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파워업된 기갑신 엘가이아 R이 되고요. 자, 엘가이아가 파워업했습니다. 그럼 뭐죠? 파워업한 엘가이아 나와줘야죠.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 R입니다. 기갑신 엘가이아 R을 중심으로 휘광합신한 모습이고요. 황금혼의 힘으로 파워업이 돼서 여기저기 빛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슴, 네, 아까 보면 특별히 바뀐 부분이 요 뿔이 바뀌었거든요. 아마 잘 못 보신 분도 있을 테니 다시 돌아보면 원래 뿔은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뿔은 이렇게 그냥 금색으로만 있는 뿔인데 이 뿔 형태로 가슴도 바뀌었고 이러면서 보다 파워업돼서 황금혼의 힘을 가진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 R로서 등장을 합니다. 네. 파워업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건 제네시스에 대한 설정적인 소개와 등장 모습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상 등장한 바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건 제네시스 뭘 사면 되나요? 네,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아까 보셨던 동영상 합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S건담 외전 나이트 건담 이야기 성기병과 기갑신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 발매된
핸드폰 게임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이폰만 되나요? 아니요. 안드로이드도 아이폰도 안 됩니다. 옛날 투지폰 시절에 여러분 네이트 버튼 누르면 안 돼!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돼! 하던 그 시절에 나온 게임입니다. 물론 선생님 아닙니다. 2011년 4월이면 선생님 아이폰 4S가 있었습니다. 네, 압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은 대부분 일반 폰이었어요. 네, 피처폰 게임입니다. 월정액 315엔으로 즐길 수 있었던 반다이의 휴대폰 사업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던 건데 현재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 게임이 네, 슈로데 아이 같은 거 나올 때 그 시절입니다. 맞아요. 아이모드 시절에 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핸드폰을 여기 보시면 여기 실제 게임 화면 보이십니까? 이 도코모 화면에 시스템 종료 있는 이게 성기병 이야기도 들어있고 기갑신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작품인데 저는 해보긴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고 근데 저는 아이폰 4S를 썼어요. 내가 이걸 몰라갖고 알았으면 아이폰 따위 쓰지 않고 지금도 아이폰 싫어하는데 아이폰 같은 거 쓰지 않고 피처폰을 계약을 할걸. 그럼 피처폰에다가 저걸 다운을 받아놨으면 지금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피처폰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 그 무료 데모가 있거든요. 앞에 조금 할 수 있는 그거 나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되냐. 친구가 그래서 해가지고 정말 극 초반부만 잠깐 정말 버튼으로 핸드폰 자판 버튼으로 삐릭 하면서 해보긴 해봤습니다. 네. 그 이상은 해볼 수 없고요. 참고로 이 게임 제발 좀 이식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프 스토리까지 다 재현해놨어요. 진짜 무슨 말이냐면 성기병 이야기가 아까 성기병을 GP01이 탄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이프 라인으로 F91이 타는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막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 게임에 파이널 건제네시스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스토리 추가 형식은 아니고 그냥 완성품이야. 한번 그냥 다운받으면 끝인데 게임을 하기 전에 항상 접속 확인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좀 이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식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적어도 뭐 핸드폰 안드로이드로라도 이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다이 얘네들이 생각이 없네. 이건 욕하셔도 됩니다. 좀 욕. 진짜 이거 하고 싶거든요. 스위치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이식해서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너무 없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는 정말 제가 판권만 얻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권리만 저 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으면 펀딩을 하든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거 만든데도 반다이 남코 게임즈인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하게 정보도 안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긴 하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게임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자 현실적인 세계로 돌아옵시다. 프라모델입니다. 먼저 비비전사부터 보도록 하죠. 비비전사 117번으로 기갑신 엘가이아가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네. 구성은 엘가이아와 그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제 네오 건담, 신비기사 네오가 들어있고요. 네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비센시, 꼬마 전사 규격의 네오 건담이 부속되어 있고요. 이 네오 건담이 실제로 타려면 뭐 팔다리를 좀 뽑아야 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엘가이아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네. 사실은 이제 팔다리 다 뽑고 거기다가 엘가이아의 팔다리를 꼽는 구조이긴 한데 요거는 갑옷 거치대죠. 요 갑옷 거치대를 넣고 레오 건담을 빼놓는 것도 가능했죠.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이고 가끔 재판도 했죠. 개인적으로 엘가이아가 굉장히 큼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 스티커긴 하지만 스티커 붙이고
클리어 파츠를 낀 왕관도 굉장히 예쁘고 상당히 크기가 커서 좋죠. 참고로 국내 카피품도 있습니다. 아직도 파시더라고요. 엘카이저라는 이름으로. 네. 지금도 구매하실 수 있긴 합니다. 카피품은. 품질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품질은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네, 국내 카피품도 있긴 있고요. 요새는 가끔 재판하니까 요새는 이 친구도 재판할 땐 재판을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요 정품 쪽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얘만 있느냐?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제품 비비전사 121번 초기갑신 건제네시스가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치비전사 규격에 꼬마전사 규격에 엘가이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기갑신이 이렇게 분리 합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 제노사이더 형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츠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 보시면 건 제노사이더의 투구는 원래 기간테스에 있는 거긴 한데 이 가슴 문구가 가슴 문양이 원래 엘가이아의 날개와 엘가이아의 뿔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엘가이아 날개에 엘가이아 뿔이 들어가는 건데 건 제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가이아의 날개와 카오스 가이아의 가슴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카오스 가이아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요 부품이 따로 들어있어요. 비비전사 같은 경우엔 잘 돼 있는 게 요 가슴 건 제노사이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파츠가 따로 들어있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게임은 아까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 그냥 피처폰 게임입니다. 지금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국내 카피품이 있죠. 감마스터 6총사 혹은 엘카이저 2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여전히 지금 감마스터 6총사는 잘 모르겠고 엘카이저 2는 지금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정품 이건 최근에도 재판도 했었죠. 가끔 재판하는 친구니까 예, 그걸로 구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조 SD 건담인데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원조 SD 건담 지금까지는 이제 비비전사는 프라모델 라인업이죠. 원조 SD 건담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도 원조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드릴 겁니다만 여기는 일단 담당팀이 반다이 왕구 제1사업부입니다. SD 건담 IP를 활용한 말 그대로 조립식 완구 시리즈다. 완구입니다. 완구. 그러니까 프라모델은 플라스틱으로 지금은 그 구분이 애매해지긴 했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완구는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거다. 그러니까 조이드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이드도 간단하게 이것저것 파츠 끼워가지고 가지고 노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립식 완구라고 불렀고 그래서 얘네는 프라모델 라인업이 아닙니다. 물론 프라모델도 가지고 놀죠. 하지만 완구라는 라인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뾰족한 파츠들이 전부 연질 파츠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불호의 영역,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딱딱하지도 않고 모양도 디테일도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저런 장난감 기믹들이 좀 많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라인업은 크게 9넘버와 10넘버라는 두 번의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9넘버가 1번부터 125번까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1번이 뉴건담이었고요. 125번이 진성기병 건렉스였었습니다. 네. 원조 라인업으로 있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프라모델로 왜 외전 쪽이 이렇게 적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비전사는 원래부터 전국전을 중심으로 했었고 주로 원조 SD 건담 쪽에서 이제 이 나이트 건담이나 쥐암즈는 이쪽에서 거의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는 몇 번까지 갈 줄 몰라서 1번에서 125번이라고 넘버링을 붙여오다가 이 뒤부터 다시 넘버링을 재편합니다. 이른바 신넘버라고 불리는 라인업인데 신넘버 라인이 0001 표기가 000이 앞에 붙어요. 야, 저때 보이는 그 야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1000개 이상을 내겠다라는 저 야망 0001번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0088번까지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조 SD 건담은 끝났었죠. 이른바 신넘버 라인, 이른바 신원조라고 불리는 라인업인데요. 그러다가 2016년에 원조를 되살리겠다라면서 건킬러를 시작으로 번호가 다시 이어져서 이번에 나오는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 스페리얼 드래곤 에디션의 넘버링은 0094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개가 못 나왔어요. 네, 0094번. 0001번은 건담 GP01 풀버니언이었고, 이번에 나오는 0094번 초기갑신 건제네시스 스페리얼 드래곤 에디션이 요번에 예약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원조 라인업에서 이 애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보면, 원조 9넘버 때는 나온 적이 없고요. 신넘버로 바뀌고 나서 발매가 됐는데, 먼저 0008번 기갑신 엘가이아, 0016번 그림자 기갑신 영기갑신 카오스가이아, 0020번 기갑신 A세트 머큐리어스 앤 주피터리우스, 0021번 기갑신 B세트 아쿠아리우스 앤드 오르페리스, 그 다음에 0022번 기갑신 기간티스, 그 다음에 0065번 아까 황금신화에서 파업했던 기갑신 로드 엘가이아, 그 다음에 넘버링 없이 초기갑신 건제네시스란 이름으로 합본판, 즉 엘가이아 그 다음에 기갑신 A, B 세트, 기간티스가 들어있는 형태의 풀세트가 따로 발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쉽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0008번 기갑신 엘가이아입니다. 네, 먼저 SD 건담으로 있었고요. 네, 이렇게 있고 형태는 요래요. 지금 보면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약간 이제 우리가 카레색이라고 하는 요 파츠들은 다 연질 파츠입니다. 말랑말랑해요. 누르면 쭉쭉 들어가는, 즉 뾰족한 파츠들이 전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게 엘가이아고요. 최근에 나온 거랑 비교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이때도 상당히 잘 나왔던 제품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0016번 그림자 기갑신 카오스가이아, 요게 이제 가면의 기사입니다. 로즈나이트가 아니고 가면의 기사라고 하는 카오스가이아를 모는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요 가슴 문양이랑 날개가 합체가 돼서 건 제노사이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0020번 기갑신 세트 A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머큐리어스 주피타리우스입니다. 왜 이 둘이 세트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트로 나왔고요. 참고로 실제로는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데, 이제 팔하고 다리의 차이 때문에 실제 제품은 사이즈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다리 쪽이 좀 더 크게 나왔어요. 다리가 훨씬 크고 이 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0021번 기갑신 세트 B, 이번에는 아쿠아리우스랑 오르페리스, 즉 팔 하나 다리 하나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제품을 냈었고요. 오르페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 흰색 투명색의 파츠가 특징인데, 그래 저거 백화가 좀 잘 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던 것도 살짝 노리끼리해진 그런 상태고요. 백화가 좀 되는 그런 재질이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황변이죠. 죄송합니다. 황변이요. 그 다음에 사실 아까는 이제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머큐리어스랑 아쿠아리우스는 마그마 이그니션, 그 다음 스트림 베이퍼라고 하는 이 가슴에서 빔 같은 게 나가는 필살기가 있는데요. 이 사출 형태가 회전 형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빙글 돌아서 빔이 나갑니다.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는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직접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실제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해서 포 같은 게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포 같은 게 나와서 발사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조 SD에서는. 그 다음에 0022번 기갑신 기간티스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이게 몸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 안쪽에서 머리랑 빼내기 위해서 이 가운데 파츠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탱크 파츠입니다.
예, 머리랑 해서 기간티스 탱크라고 해서 별도로 머리를 끼워둘 수 있는 파츠도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오늘 사진으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건제니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065번 기갑신 로드 엘가이아가 있습니다. 네, 기갑신 로드 엘가이아 이렇게 생겨서 이것도 뭐 연질인 파츠는 똑같이 연질이고요. 사실 요거 대부분의 파츠는 기존 엘가이아의 금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몇 개 추가 파츠가 들어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다 합체시키면 이렇게 되죠.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란 이름으로 되는데 합체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다리 끼고요, 팔 끼고요. 요 마스크 부분이 요 가슴의 안쪽에, 이게 가슴을 이렇게 연다고 치면 요 안쪽에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입을 덮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모양이 아쉽긴 한데 이렇게 되고, 참고로 그렇다 보니까 마스크가 분리된 형태를 재현하려면 얘를 완전히 떼어내야 됩니다. 안쪽으로 접으면 안에 들어간 엘가이아에 간섭이 돼서 다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생긴 건 좀 애매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예전 거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얘는 사진으로 볼 때는 사실 와닿진 않고요. 실물을 보면 큽니다. 듬직해서 굉장히 좋죠. 저도 이거를 저는 갖고는 있는데 저는 홍콩판으로 구했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홍콩판으로 그나마 좀 저렴하게 구하긴 했는데 이거 만들고 굉장히 저는 만족을 했었던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신원조, 지금 여러분들이 예약을 받았던 신원조 건제네시스가 처음 나올 때 이 친구의 옥션가가 당시에 45만원에서 80만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원조 시리즈로 한 30만원대로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저렴해졌다라고 느끼기도 했었죠. 참고로 얘 이렇게 한 세트는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육신합체라고 써놨네요. 육신합체 초기갑신 건제네시스입니다. 참고로 제가 구한 그 판은 홍콩판인데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엘가이아가 요 가슴 부분이 이렇게 민자거든요. 양쪽이. 그리고 로드 엘가이아는 이렇게 흰색 돌기가 있는 파츠가 들어가는데 홍콩판은 이렇게 흰색 돌기가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돌기 때문에 뚜껑이 꽉 안 닫힙니다. 이 원래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걸려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연질 파츠라 잘라내면 되잖아요. 연질 파츠라 이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정품이에요. 홍콩에 정식 발매했던 버전에서 요게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가이아만 따로 한 번 더 구할까 막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신원조가 나오면서 그러진 않기로 했습니다만 뭔가 딱 안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홍콩판이 이제 거기도 물량이 많이 없는데 혹시라도 구원조 찾으시는 분들은 일본은 너무 비싸고 의외로 홍콩판이 가격이 나쁘지 않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구해보시면 나쁘지 않으실 텐데 그때 이제 저런 부분이 있다. 이거 불량 아니냐? 불량이지만 불량이 아닙니다. 그걸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민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앞에 뚜껑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뜹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홍콩판은. 나중에 제 거 보여드릴 날이 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2017년 2월에 신원조 라인업으로 0091번을 달고 기갑신 엘가이아가 출시가 됐습니다. 연질 파츠가 다 없어지고 다 플라스틱 파츠로 바뀌었죠. 희준님 어서오세요. 색선님 어서오십시오. 가격 5,000엔, 물론 세금 빼고 그냥 원가대로 적으면 가격 5,000엔에 발매가 되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만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뭐 작지는 않지만 나름 좀 문제가 있는 요소가 뭐냐면 스티커가 안 좋아요. 스티커 퀄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 친구는 가능하면 뭐 눈 같은 부분은 어떻게든 되는데 몇몇 부분 스티커가 좀 들어가거든요.
스티커 퀄리티가 그거 말고도 아쉬운 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스티커죠. 네, 스티커가 좀,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스티커 뭐 거의 슈렉인데, 예,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아요. 예, 여러분들 보통 그 HG에 사용되는 그런 범프라에 사용되는 스티커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물건이 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제처럼 찢어지는 건 아닌데 완구사업부가 스티커를 정말 못 만드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죠. 다만 요 제품은 특징적인 게 이제 가슴 그 탑승구의 개폐 기믹이라든가 날개가 전개되는 기믹. 가끔은 이제 날개가 지금 이게 날개가 펼쳐진 거거든요. 요런 기믹들이 들어 있어서 갖고 노는 맛은 상당히 있습니다. 비싸긴 비싸죠. 5,000엔. 비쌉니다. 비싸지만 비싼 게 아닌 그렇지만 뭐 그러네요. 네. 아이 스티커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 8월에 엘가이아만 나오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팔 거예요. 기갑신 5채 세트가 출시가 됩니다. 기간티스, 주피트리스, 머큐리아스, 아쿠아리우스, 오르페리스가 전부 들어있는 0092번 가격은 22,000엔. 이때 가격으로는 22,000엔에다가 5,000엔을 더, 물론 일본엔 세금 10%가 더 붙습니다만 27,000엔이면 일단 건제네시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27,000엔으로 건제네시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퀄리티로 나왔죠. 스티커는 여전하고요. 기간티스에서 기간티스 탱크 같은 기믹들이 삭제가 된 대신에 좀 더 좋아진 부분은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그마 이그니션과 스트림 베이퍼가 기존엔 회전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일러스 설정대로 개폐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가운데로 열리고 가운데 구슬에서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운데 게 이렇게 그냥 돌아서 이렇게 총 같은 게 들어있다 돌아서 나오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엔 열고 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뭐 팔 쪽에는 별다른 기믹이 없기 때문에 다리 쪽에만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 12월에 0기갑신 그림자 기갑신 카오스 가이아도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은 엘가이아와 마찬가지인 5,000엔인데 같은 값이면 카오스 가이아가 굉장히 실합니다. 굉장히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실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실하진 않죠. 뭐가 좋으냐? 일단 카오스 가이아가 들어있고요. 카오스 가이아에는 엘가이아 R, 엘가이아용 파워 파츠가 들어갑니다. 아까 엘가이아 박살나고 나서 돌아오면 엘가이아 R이 된다 그랬죠. 신세 성탄 전설에서 황금혼의 힘으로 파워업하면 엘가이아 R이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요 뿔이 카오스 가이아에 들어있습니다. 네, 뿔을 원하는가? 카오스 가이아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기가 뭐 색깔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연출용으로 쓰실 수 있는 요 세 개는 사실 안 쓰는 파츠인데 핵은 들어있고요. 그래서 L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펙트가 있잖아요. 자, 뿔은 여기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 만들고 싶으시다면 SDX 태양기사 갓건담도 사셔야 됩니다. 갓건담을 사면 이 갓소드와 갓소드 이 갓건담 이펙트가 들어있는데 자 카오스 가이아에 들어있는 뿔을 끼고 갓소드를 들고 이 이펙트를 등에 끼면 드디어 엘가이아 R이 됩니다. 네, 즉 엘가이아, 카오스 가이아, SDX 태양기사 갓건담을 구매를 하시면 엘가이아 R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이아 R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는 건 제네시스 R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요 등 이펙트 파츠는 요 뒤에 끼울 수가 있습니다. 갓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앞부분 돌아가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세 성탄 전설에서 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엘가이아의 파워업 상태인 엘가이아 R을 만들고 싶으시면 그렇습니다. 다만 뭘 못하냐?
갚인 거 손이 없어요. 갚인 거 손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갓건담에 들어있어요. 갓건담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네, 엘가이아 손도 갓건담 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 된다. 그러니까 3개만 사면 선생님 저 엘가이아 알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 그럼 딱 3개만 사시면 됩니다. 엘가이아, 카오스가이아, 그 다음에 SDX 태양기사 갓건담 이렇게 3개만 사면 네, 만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죠. 신원조 SD 건담의 건 제네시스. 기존 걸 다 합체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비비전사 건 제네시스고요. 크기 비교를 위해 같이 있는데 이만합니다. 큼직하죠? 그리고 건 제노사이더도 일단 재현을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원래 여기 스티커를 안 붙이셔서 그래요. 이분이 여기 붙이면 얘도 반짝반짝합니다. 상당히 큰 제품이고 상당히 큽니다. 큼직하고 웬만한 높이를 떠나서 일단 떡대라고 그러죠. 덩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상당히 멋지게 나온 제품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도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바로 건 제노사이더의 재현도 부분입니다. 자, 건 제노사이더는 건 제네시스와 달리 합체 시에 뿔이 아니라 흉부의 부품을 사용하거든요. 이 흉부 부품, 카오스 가이아의 가슴 부품하고 날개와 가슴 부품을 끼우고 일러스트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비비전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들어 있는데 신원조에서는 가슴 파츠를 끼울 수 있는 기믹이 없어요. 그래서 카오스 가이아의 뿔을 뽑아서 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안 맞아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건 제노사이더 형, 물론 뭐 가슴 파츠를 띄다가 어떻게든 뭐 여기다 붙이려면 붙일 수 있겠지만 가슴 파츠를 떼어서 여기에 낄 수 있는 그 기믹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엘가이아의 기믹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설정 다 어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일러스트는 얘로 나오는데 딱 하나 열심히 뒤져봤더니 SD 건담 슈퍼 배틀 카드에서, 이것도 옛날에 나온 거죠. 여기에서 카오스 가이아의 뿔이 꽂혀져 있는 타입의 일러스트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빅건님 어서오세요. 네, 얘가 또 있어. 일러스트가 이 버전, 대부분의 일러스트는 요거예요. 건제노사이더에 대한 일러스트 10개가 있으면 9개는 이건데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어. 언제 이건 넣어놨대? 머리 부품을 사용한 버전의 일러스트도 존재하긴 해요. 딱 하나. 야, 그렇죠. 반다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설정 파괴는 아닌데 이게 과연 쟤와 쟤는 뭐가 다른 걸까요? 막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어쨌든 잘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이런 잘못이 있긴 막 이런 거죠. 있긴 있네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구입하시면 된다. 이거 설정 달라요. 있어요. 여러분은 SD 건담 슈퍼 배틀 카드 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사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계기죠. 2024년 8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아까 2017년에 나왔잖아요. 18, 19, 20, 21, 22, 23, 24년. 자그마치 7년 만에 2024년 8월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 스페리얼 드래곤 에디션 0094라는 정식 넘버링을 달고 2,900엔이라고 잘못 적었다. 저거 2,900엔이면 당장 사세요. 공 하나가 빠졌네요. 29,000엔.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네. 공 하나 어디 갔어? 네, 바뀌었죠? 네, 29,000엔. 깜짝 놀랐네. 29,000엔입니다. 가격은 그러니까 기존에 22,000엔에 5,000엔, 27,000엔이면 살 수 있었던 걸 29,000엔, 2,000엔이 올랐어요. 7년 만에 가격이 2,000엔이 올랐습니다.
아, 예, 2000에는요. 일단 엘가이아와 5채 세트의 합본판이라는 거랑 추가로 스티커가 포함이 됩니다. 네. 스티커가 여기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금색.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네 스티커 퀄리티가 어떻다고? 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요거 저기 홀릭에서 재룡님이 소개하실 때 카드도 준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밑에 당당히 써 있습니다. 화상은 시작품이기 때문에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고, 예, 카드는 안 준대요. 카드는 안 준대요.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드는 주지 않고, 하나 돌아갑시다. 카드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네, 대좌 스탠드겠죠, 뭐. 원래도 들어 있었습니다, 스탠드. 네, 원래도 여기 없지만 요 가운데 받치라고 여기 Y자 클리어 형태의 스탠드는 하나 들어 있었고요. 굳이 좋게 말하자면 이제 무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일 좋은데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도 공개를 안 했다는 건 그냥 그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제품입니다. 크기는 아까 보셨던 요것과 하나 더 앞으로 갈까요? 네, 얘랑 같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만 추가된 겁니다. 원래는 엘가이아 따로 사고 이것도 샀어야 되는 건데 5채 세트를 따로 샀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 사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건 제네시스 R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카오스 가이아랑 SDX 각건담을 사시면, 태양기사 갓을 사시면 해결이 된다. 아주 브라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물론 안 내줘, 그간 안 내주는 것보다 다시 내주는 건 너무 좋지만 얘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로보트 베이스는 62cm고 얘는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얘는 한 요 정도? 한 20 몇에서 30cm 정도? 네, 정확한 크기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퍼펙트 그레이드랑 키가 비슷한 정도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끝이면 참 좋겠나 싶었는데 왜 갑자기 얘네가 이걸 내지? 라고 할 때 이번 발표에서 많은 SD 건담 팬들이 스티커 붙여서 나오는구먼, 저건 뭐야? 라고 했던 그것 바로 요겁니다. 발매 미정 기갑신 알테이아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표 안 났어요. 나올 것 같아요. 뒤에 이 친구가 딱 하니 띄어진 사진으로 발표를 했는데 발매 얘기 없고요. 발매 미정이고요. 나온다면 0095번이 되겠죠 아마. 가격은 미정이고요. 기갑신 알테이아일 것으로, 네, 즉 드디어 파이널 버전의 건 제네시스, 건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 파이널 버전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알테이아의 실루엣이 공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한정이죠. 네, 지금까지 원조 다 한정으로 나왔으니까 엘가이아든 뭐든 다 한정이었기 때문에 네, 신원조 시리즈는 다 한정으로 나와서 얘도 한정일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과연 얘가 발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마 요번 그 스페리올 드래곤 에디션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도 이 정도까지 공개를 했으면 해주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 정도까지 해놓고 안 해준 적도 많았어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놓고 참고 출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러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발표를 기다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 1번이 언제냐, 이번 돌아오는 3월 22일 반다이가 건프라 페스티벌, 뭐 이것저것 페스티벌을 하죠. 암만 갔다 올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능하면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시간이 나쁘지 않으면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발표해 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거기는 좀 최근 작품들 위주로 나올 것 같으니 그거 말고 지금 보면 이제 신작 카드다스가 나올 거다라는 건 발표가 됐죠. 신작 카드다스에서 알테이아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분위기로는 과거의 달의 왕국 이야기가 이번에 외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같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성의 마녀를 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수성 기존에 화성 애들이었던 갸라로 호른 애들도 달의 왕국에 갖다 놨으니 수성의 마녀 애들도 달에다 갖다 놓으면 우주 쪽 애들은 다 달에다 갖다 놓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에어리어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카드다스의 발표에 맞춰서 원조 SD 건담 알테이아가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아직은 알 수 없죠. 어쨌든 뭐 그런 기대까지 묶어서 오늘 준비했던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맨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봤던 자 이제 첫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자 카오스 가이아와 엘 가이아가 서로 내가 탈 거야! 라고 하는 이 장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제 강좌는 기네요. 항상 긴 시간의 강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초기갑신 건제네시스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스토리적인 부분 많이 다루지 못했고 가급적이면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 중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설정 중심으로만 다루긴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컬렉션 같은 걸 하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여기에 이제 카드다스라던가 가샤퐁은 뺐습니다. 사실 가샤퐁으로도 있어요. 제품이 가샤퐁도 있고 카드다스에도 어디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폰게임 소개해 드린 거는 일종의 뭐 소개는 궁금해 하실 거라 소개해 드렸지만 프라모델하고 원조 SD 중심으로 아마 컬렉션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거기까지 다루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다루고자 했던 초기갑신 건 제네시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방송은 좀 더 이어서 할 거고요.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